할리우드 영화를 생각하면 머릿속에 스치는 여러 영화들이 있을 텐데요. 아마 많은 사람들이 웅장한 스케일의 화려한 액션이 나오는 블록버스터 영화를 떠올리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블록버스터는 본래 정해진 내용이 있지 않습니다. 블록버스터라는 말은 한 블록을 통째로 날려버리는 초대형 폭탄이란 뜻을 갖고 있는데요. 이게 영화와 만나면서 제작 비용이나 매표 매출이 엄청난 영화를 블록버스터 영화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딱히 장르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블록버스터의 내용은 시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요즘의 블록버스터 영화는 당연코 히어로물일 텐데요. 그것도 독자적인 세계관인 유니버스를 바탕으로 삼는 슈퍼히어로 만화 원작이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본래 슈퍼히어로 만화 출판사는 1960년대부터 다양한 작품 속 캐릭터를 서로 컬래버레이션 시켜 서로 다른 작품을 연결하고 넘나드는 전략을 구사했습니다. 독자는 출판사 자체를 마치 하나의 세계관으로 느끼게 되어 단독 히어로 하나에만 팬이 되는 게 아니라 브랜드 전체에 팬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탄생한 대표적인 팀이 영화로도 나왔던 DC의 저스티스 리그나 마블의 어벤져스입니다. 최근 만화 원작 영화가 많아진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직접적인 이유는 물론 익숙한 캐릭터에 있습니다. 기존의 코믹스로 이미 팬을 확보해 어느 정도 흥행이 보장된 작품을 영화로 만드니 위험 부담이 적어집니다. 또 다른 이유로는 영화 산업의 변화를 들 수 있습니다. 할리우드에서는 예전과 달리 투자자가 영화 업계 외부에서 모이는 경우가 늘어났습니다. 그렇다 보니 영화 업계 외부 사람들에게도 캐릭터와 스토리가 잘 알려진 유명한 만화를 제작비를 모아 영화로 만드는 경우가 늘어났습니다. 현재 트렌드를 만든 사람은 마블의 프로듀서 케빈 파이기입니다. 본래 만화광이었던 파이기는 만화 전략을 영상 작품에서도 똑같이 적용하는 무모한 계획을 세우고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 일명 MCU 세계관을 기획했습니다. 2008년 페이즈 1의 첫 작품이자 MCU의 신호탄 아이언맨이 대성공을 거두며 승승장구한 MCU는 페이즈 4에 들어선 현재까지 다양한 작품이 연달아 성공을 거두었고 진짜 우주처럼 스케일이 커져서 한 작품을 제대로 보기 위해 미리 다른 영화뿐만 아니라 전용 OTT 드라마까지 동원하여 다른 작품을 일일이 다 공부해야 할 정도로 규모가 크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도 마블의 인기가 엄청나죠. 과거 마블 코믹스에서 한국은 대단히 소외된 지역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졌죠. 블랙팬서에서는 한국이 주요 배경으로 등장하고 등장 배우도 한국어를 구사하기까지 합니다. 마블 사랑이 대단한 한국인을 위해 마블에서는 한국과 한국인 배우를 대거 출연시키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최근에는 부산행으로 좋은 인상을 남긴 마동석이 이터널스의 길가메시 역으로 출연해 한국 영화에서 선보인 대로 특유의 복싱 기술과 이 뺨 때리기 액션을 선보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은 한국에서는 DC나 마블 코믹스가 제대로 소개된 적도 없던 시절부터 꾸준히 슈퍼히어로 영화가 인기가 있었고 MCU는 더더욱 인기가 높다는 점입니다. 도대체 한국 사람은 왜 슈퍼히어로에 열광하는 것일까요? 엑스맨 시리즈를 감독한 브라이언 싱어는 불만이 하나 있었습니다. 도대체 왜 슈퍼히어로가 눈에 잘 띄기만 하고 몸을 지키지도 못하는 화려한 원색 레오타드, 일명 쫄쫄이를 필수로 입는지 이해가 안 갔죠. 그래서 싱어 감독은 엑스맨에서는 모든 엑스맨이 닌자처럼 검푸른색 보호복 유니폼을 입게 했습니다. 영화 속에는 옷을 두고 투덜대는 울버린에게 사이클롭스가 왜 노란색 쫄쫄이라도 줄까? 하고 비꼬는 대사까지 있습니다. 원작 만화에서 울버린이 입는 옷이 노란색과 검은색이 들어간 레오타드거든요. 왜 슈퍼히어로는 원색 쫄쫄이를 입을까요? 굳이 쫄쫄이 타이즈 위에 팬티를 덧입는 이유는 뭘까요? 여기에는 우리가 잘 모르는 슈퍼히어로 이미지의 원형이 숨어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도 매우 좋아하는 프로레슬링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프로레슬링은 현재의 프로레슬링이 아니라 그 뿌리가 되는 서커스 레슬링을 말합니다. 하나는 지금 프로레슬링과 이어지는 연결고리인 스토리 연출입니다. 서커스 레슬러는 하나같이 뛰어난 실력을 지니고 있어서 제 아무리 동네 챔피언을 자부하는 도전자랄지라도 수준 차이가
어른과 아이만큼 납니다. 그런데 이 실력을 이용해 거꾸로 상대가 시합을 압도하다가 아슬아슬하게 당해지도록 스토리를 연출했습니다. 덕분에 구경꾼이 재밌어하고 몇몇은 잘하면 나도 이기겠다 하고 객기를 부리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도전했다가 돈만 잃고 말았지만요. 다른 하나는 강렬한 캐릭터입니다. 동네에서 힘 좀 쓰는 캐릭터들을 도발하려고 서커스 레슬러는 차력을 선보이며 근육을 자랑하고 밉살스러운 캐릭터를 연기했습니다. 옷은 화려한 원색이나 호피 무늬에 몸에 딱 붙는 레오타르를 입었습니다. 대신 숙녀분들께 신뢰가 안 되게 언뜻 보기에는 팬티 같은 모양의 코드피스라고 하는 국부보호대를 찼죠. 슈퍼히어로의 대표적인 모습은 여기에서 유래했습니다. 1930년대 만화업계에 뛰어든 젊은 작가들은 어린 시절부터 SF를 즐겨 입고 서커스 레슬러를 동경하며 자랐습니다. 서커스 레슬링과 SF가 슈퍼히어로의 조상님인 셈이죠. 유래부터 우리와는 생소한 이 서커스 레슬링에서 시작했기 때문인지 만화의 관습이나 문법부터가 달라서인지는 몰라도 슈퍼히어로 만화는 우리나라에서 잘 알려진 편이 아니었습니다. 만화 왕국이라 불릴 만큼 내수 시장이 커 미국 만화 수요가 낮은 일본은 우리나라와 사정이 비슷한 편인데요. 일본과 우리를 비교해보면 왜 우리나라에서 유독 슈퍼히어로 영화가 인기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일본은 주로 영화를 데이트를 위해서 보는 문화가 정착된 데다가 영화관 비용도 비싸서 과거에 비해 영화 산업이 많이 축소되었습니다. 데이트에 어울리는 러브스토리를 다룬 영화가 주류가 되었고 그나마도 익숙한 배우가 나오거나 기존 텔레비전 드라마의 극장판 혹은 자국 만화를 원작으로 삼아야 관객이 들어오는 상태가 됐습니다. 위험 부담을 줄이고 싶기 때문에 흥행할지 여부를 확신하기 어려운 오리지널 콘텐츠보다 이미 인기를 확보한 텔레비전 드라마의 극장판 스페셜 에피소드나 유명 만화를 원작으로 삼는 영화가 주류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수요자 측에서도 비싼 돈을 주고 보는 만큼 위험 부담을 줄이고자 오리지널 콘텐츠보다는 익숙한 작품을 선택하게 된 셈입니다. 일본 관객은 문화권도 다르고 잘 모르는 해외 배우가 나오는 할리우드 액션 블록버스터를 예전만큼 선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액션 블록버스터조차 유명 배우 얼굴을 강조하고 사랑을 다룬 영화인 것처럼 홍보해야만 하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마블의 영화 어벤져스 에이지 오브 울트론의 포스터를 보면 그 차이가 확실하게 나타나는데요. 한국 버전 포스터는 미국 버전과 큰 차이가 없고 인기가 높은 만큼 별다른 홍보 문구도 없습니다. 반면 일본 버전 포스터는 하얀 배경에 등장인물의 얼굴을 확대해서 유명 배우의 얼굴이 잘 보이게 했고 홍보 문구도 내용과 동떨어진 사랑을 하는 전 인류에게 바친다 같은 식이었습니다. 한국에서 슈퍼히어로 영화가 인기를 얻은 가장 큰 이유는 원작 만화의 인지도가 낮더라도 영화 자체의 완성도가 높은 덕분이었고 또 좋은 영화라면 장르를 가리지 않고 보고 충성도마저 높은 문화 덕분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가 아쉬운 점이 하나 있습니다. 마음대로 되지 않는 현실이 답답해서 그런지 우리나라 팬들이 슈퍼히어로 영화를 보면서 통쾌한 블록버스터 액션과 슈퍼파워에만 너무 주목한다는 점입니다. 슈퍼히어로 영화는 보통 정의를 지키는 영웅을 뜻하는 히어로와 악한을 뜻하는 빌런이 서로 대립하여 슈퍼파워를 발휘하는 내용이 주를 이룹니다. 슈퍼히어로에서 중요한 것은 힘이 아닌 영웅으로서의 면모를 알 수 있겠죠. 슈퍼파워를 지녔지만 히어로답게 행동하지 않는 사람은 빌런에 불과합니다. 그렇다면 슈퍼히어로의 영웅으로서의 면모는 무엇일까요? 마블 코믹스의 간판 스타였던 만화 스토리 작가 스탠 리는 슈퍼히어로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남을 도우려고 애쓰는 사람. 그런데 평범한 사람과는 특출나게 다른 비범한 힘을 가진 덕분에 평범한 사람이 할 수 없는 방식으로 남을 도우며 다른 사람의 귀감이 되는 사람. 그리고 스탠리는 자신이 스토리를 쓴 스파이더맨에서 주인공 피터 파커에게 아버지와도 같던 삼촌 벤의 입을 빌려 이렇게 말합니다. 큰 힘에는 큰 책임이 따른다. 슈퍼히어로는 어디까지나 이타적으로 행동하는 히어로입니다. 이타적인 행동을 하는데 사용하는 힘이 어쩌다 보니까
슈퍼파워였을 뿐이죠. 슈퍼히어로 영화에서 우리가 본받아야 될 점은 슈퍼파워가 아니라 그 파워를 다른 일을 위해 책임감 있게 쓰는 마음가짐이 아닐까요? 감사합니다.